런하 반갑습니다. 런던 고라니 김희욱입니다. 제목과 썸네일에서 좀 보셨다시피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최대한 좀 우리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에서 이 플랫폼 그리고 인터넷 쇼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게 주식시장에선 지금 주가가 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전 국민 5,170만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주식운용본부도 있잖아요. 네이버 7위 보유 비중, 카카오 15위입니다. 근데 이거 주가 다 떨어졌잖아.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나? 제가 그래서 여의도 증권가에다 좀 물어봤더니 다들 그러는 거야. 이게 온풀법 때문이다. 그래서 온풀법? 냉풀법도 있냐 그럼? 냉풀은 차가운 거에다 풀은 플레이니까 남녀 차가운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그 연관을 가지고 있고 독보적 기술을 가진 기업은 절대 실패가 없다고 했는데 왜 요즘 네이버, 카카오 주가도 헤매고 이렇게 요즘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의도에서 걱정을 하는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재밌고도 도움되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감히 겸상할 수 없는 두 분인데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님 그리고 바로 옆에 윤수경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색하지만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인사는 하고 또 누가 누군지 알아야지 또.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성호입니다. 저희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업들이 모인 협회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그리고 외국 기업으로 넷플릭스,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이 한 200개 정도 모여있는 협회입니다. 저희는 정책 개발이나 학술 연구 그리고 대정부의 의견 제출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글, 카카오, 쿠팡이 다 회원사세요? 네네. 와 엄청나시네. 그럼 협회장님이 한번 보자고 하면 거기 다 모이시는. 아, 네. 다시 한번 또 제가 겸상을 하면 안 되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위화감이 들지만 그래도 위화도 회군의 심정으로 다가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혹시 소녀시대에서 나오시지 않았나요? 과찬이십니다. 네. 윤수경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윤수경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저는 그 법무법인 게이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협력위원 그리고 지금 ESG 특별위원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아니 스펙과 이 용모가 다 화려하신 변호사님이신데 얼핏 봐서 우리 셋이 지금 누가 봐도 케미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이 한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게 한 그 이유가 또 따로 있죠.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동학개미운동 당시에 그 생활에 가까운 기업 그리고 독보적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실패가 없다고 해가지고 네카오 그 네이버 카카오에 엄청 많은 동학개미 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셨는데 현재 네이버 3분의 1 토막 카카오 4분의 1 토막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국민이 직접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 네카오에 물려 있는 게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선생님들 교직원 공제회 다 연기금들 네카오 비중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요즘 중국발 그 이커머스 플랫폼들에 대한 공세가 엄청납니다. 막 이거는 거의 가격 할인이 사장님이 미쳤어요, 사모님이 미쳤어요, 알바생도 미쳤어요. 다 미친 수준이야.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 분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학개미 운동 때는 코로나 유동성이 한창이었을 때고 지금은 좀 유동성이 빠지고 금리도 많이 올라갔지 않냐고 하시기에는 미국 빅테크 플랫폼은 주가가 거의 안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간편 결제하고 이커머스 비중은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도 줄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녁 때 주문해놓고 이제 새벽에 나가기 전에 물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신선식품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 생선도 물이 좋냐 안 좋냐 이것도 이제는 다 이커머스로 생활화된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쪽 비중 결제액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이제 과잉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제가 여의도 애널리스트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온풀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이 플랫폼들도 또 규제를 하는데 규제도 습관성 규제는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둬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런고님께서 네. 습관성 규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그 축약되고 핵심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기업들이 이제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그 기업들의 의미나 사회적인 가치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규제를 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무 근거가 없는 거죠, 사실은. 뭔가 그게 사회적 영향이 있을 때, 아무튼 부작용이 예상될 때 하는 건데, 일단은 기업 규모로 규제를 하시려는 습관성 규제, 이런 걸 저는 국회 다니면서 좀 느꼈고요. 그래서 100%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규모라는 문제인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 그 플랫폼 기업들의 규모가 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습관성으로 할 만큼의 규모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 같은 기업은 매출이 400조 가까이 되고, 400조요? 네. 대한민국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거 아니에요? 뭐 시가총액으로 하면 1200조. 1200조요? 여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8조 정도의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네. 400조에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고요. 그럼 규제가 아니라 어떻게 거의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규모의 문제를 글로벌하게 좀 보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네. 자, 우리 인터넷 접속할 때 맨날 나오는 www, 이게 월드 와이드 웹 있잖아요. 이 정말 그 월드의 관점에서 이 규제를 국내 기업들에다 적용할 때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없을까? 글로벌 스탠다드도 물론 규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봤을 때 우리나라 네카오 쿠팡이라고 하는 네카쿠는 솔직히 그렇게 규제를 할 만한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등치가 큰 애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약간 일진 취급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맨날 집중 단속을 할 것이냐 이거야. 이 필드에서 정말 그 기업인들이 느끼시는 규제에 대해서는 윤수경 변호사님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협회장님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들, 규모의 문제, 그리고 이제 런고님께서 말씀하신 이 습관적으로 규제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습관이면 뭐 저희가 이제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죠. 규제라는 거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규제는 뭐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뭐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만, 이 규제라는 게 또 비용을 수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국내 기업의 규모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잠깐.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일한 규제 선상에 놓인다는 거는 굉장히 조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무것도 정말 모르는 나 같은 문과충 입장에서 생각한 게 진짜 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셨네요. 정부 관계자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지 궁금하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정부 관계자는 너무 많은 부처가 걸려 있어. 하다못해 뭐 공정에서부터 산업부, 과기부 등등. 근데 미국에서 이제 마가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빅테크 기업들 시가총액이 정말 살벌하게 높기는 한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네카쿠, 네이버, 카카오, 쿠팡 시총은 너무 작은 규모라서 아직까지 이 빅테크라고 부르기도 사실은 좀 그렇고 그냥 K 빅테크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관리에 들어가고 컨트롤을 하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좀, 이거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봤을 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해외 사례는 어떤가? 과연 그 빅테크들은 규제를 당할 만해서 당하고 있는가? 그럼 거기는 그 기업 사이즈에 비해서 규제가 어느 정도 강도로 들어가고 있는지. 사실 미국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 시도는 뭐 여러 번 있었고,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게 본격화가 됐었는데, 여기에는 뭐 독과점 금지라든지 아니면 뭐 겸업에 대한 제한을 둔다든지 뭐 이런 거하고 상법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이지, 직접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한 3-4개 부처에서 달려들어가지고 정말 습관성 규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나? 내 기억에는 없는데. 그래서 미국 그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 규제 붐이 좀 불었었어요. 한참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가 됐었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법안들이 뭐 산업의 성장, 혁신을 저해한다라는 이제 문제 의식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되지 않고 폐기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제 국내 상황과는 조금 반대
빅테크의 경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얼마 전에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빅테크 관련된 규제를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서도 이제 특정한 뭐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규제 대상 회사들을 정했고요. 그것도 이제 취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국 회사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조금 있고요. 단순히 뭐 이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뭐 빅테크라고 하기도 좀 힘든데 하여튼 K 빅테크라고 합시다. 네카쿠, 네이버, 카카오, 쿠팡이 이제 조금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그렇잖아. 옛날에 우리 영화 야인시대 일제하에서도 어디 전통시장 뭐 동대문, 남대문, 종로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일본 놈, 한국 사람 뭐 조폭 뭐 다 와가지고 서로 막 이걸 먹겠다고 막 싸우잖아. 이게 지금 정부 부채의 습관성 규제도 사실 이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습관성 규제 또 얘기 나왔지만 그건 약간 문화적 측면인 것 같고 우리 사회 미성숙도를 반영하는 또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사견입니다만은 정부 규모라는 게 이제 규제를 기준으로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정부 역시. 근데 사회가 이제 준법 의식이 높아지고 안정화되면서 기존의 규제 기관이 마치 소방서에서 화재 사고 없어지는 것처럼 뭔가 그 규제거리를 찾는 다급함이 좀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온풀법도 몇 개 부서에서 서로 관할 다툼을 하는 그런 규제 수요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해서 실적을 부서에서 올리고 관계 법령을 제정을 하고 예산을 받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정부 부처에서는 또 하나의 뭐 자기 생존의 모습이 아닐까. 아마 정부에서는 부인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플랫폼이 사실은 인터넷 업체들하고 크게 다른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때부터가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는 불균형한 시장이 될 거고 다른 작은 중소업체들이 다 몰락할 거고 하는 그런 예견을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은 학자들 간에도 반박이 되게 많고 그렇지 않다. 플랫폼의 긍정적인 영향을 간과했다라는 반론들이 아까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미국에서의 논의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즉 결론이 안 난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규제를 서둘러 쳤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동서양의 문화가 좀 다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 중국은 뭐 서양인가요? 같은 동양권인데 그 중국도 만리장성 자체가 규제 아니야? 그 몸 넘어 들어오게 그거 벽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중국이야말로 정말 알리 같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그런 유통업체들이 너무 많은데 왜 거기는 그럼 규제를 안 하고 놔두냐? 그래서 우리까지 막 황해를 넘어가지고 MG 찾으러 왔다 하면서 여기까지 막 침략을 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미국 빅테크만 계속 생각을 하고 미국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 우리도 뭐 관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 빅테크의 어떤 역습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 거기는 아예 그냥 기념일까지 국가에서 만들 정도로 그렇게 이커머스를 막 키워주고 있거든요. 광군절, 징둥닷컴에서 만든 징둥데이 이런 거 있잖아. 쇼핑데이. 아까 윤 변호사님 미국에서 논의 말씀 주셨는데 미국에서 플랫폼 규제 논의가 방향을 좀 선회한 것이 아까 학술적 논쟁이 계속된 것도 있지만 중국의 유명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플랫폼들이 미국 자체 플랫폼 경제를 위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 라는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항마로서 존재하고 있는 자국 플랫폼들, 가팜 같은 구글, 아마존 같은 플랫폼들을 오히려 성장시켜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 적어도 플랫폼 영역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안보 의식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해서 자국 플랫폼 규제를 좀 중지하는 경향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 당국이 역시 같은 마인드에서 우리 자국 중국 플랫폼들을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국가 정책적인 기조 상태에 있다. 요즘 보니까 이제 중국 빅테크 세일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거는 경쟁이 될 수가 없어. 뭐 배송이 좀 느리고 약간 뭐 그거는 복불복이라고 하지만 기다릴 여유만 있다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우리는 도저히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건비 자체가 거기는 그냥 거의 그렇잖아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 샤오미 이게 이제 중국 5개의 빅테크인데 이게 네카쿠 시총 다 합친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데이터만 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중국 정부가 이제 여기는 규제를 할 만하다. 뭐 공산주의 국가니까 이렇게 뭐 통제에 들어가는 게 본능이다. 근데 이럴수록 자국 기업들에는 조금 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게 우리 정부의 어떤 뭐 이거는 뭐 편드는 게 아니라 솔직히 중국도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그놈의 습관성 그 규제를 계속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막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사실 국내 연기금이라고 해봤자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각종 뭐 펀드들 그리고 뭐 보험사들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미국 연기금에 비하면은 뭐 규모는 뭐 크지 않고요. 국민연금 하나만큼은 물론 전 세계 그런 펜션 펀드라고 하는 그 퇴직연금 중에서는 사이즈가 제일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대부분의 자산 운영 절반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거든요. 사실 내가 낸 돈이 내 나중에 은퇴 자금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쓰이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보시면은 코스피 시가총액 순서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네카오라고 하는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시총 비중 7위, 15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의 민족 여기는 근데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에서 직접 투자는 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이제 해외 주식 비중에 쿠팡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에 비교해서는 아직까지는 더 수익률 면에서나 아니면 이 기업들의 어떤 이제 주가 상승 여력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렇게 통제를 할 때가 아니고 무조건 하여튼 우쭈쭈쭈 해가지고 막 키워줘야 될 때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 온풀법 시도의 근간이 된 것이 이제 미국의 영향도 있지만 유럽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법 통과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하고 유럽의 상황이 다른 점이 좀 간과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자국 권역 내 플랫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국 권역 내 미국 기업들이 한 8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정도예요. 어떻게든 미국을 몰아내고 자국 플랫폼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큰 전략이 있는 거죠.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안을 계속 내고 있고 계속 몇 년간 그런 흐름으로 왔습니다. 근데 한국이 그걸 하니까 쫓아가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동맹국 너희는 우리랑 동맹국인데 왜 EU랑 그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냐 걱정하는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미국 빅테크들이 솔직히 유럽 가도 다 우버 뭐 택시 블로거 뭐 이제 다 미국 플랫폼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걸 이제 유럽에서는 진짜 이거는 어떤 그 결사항전의 심정으로 자국 산업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규제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이제 국회에서 입법 같은 거 보면은 미국 거 갖다가 하면은 좀 약간 그러니까 유럽 거를 갖다 많이 베끼는 좀 그런 취지의 법안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규제 같은 거는 그러니까 유럽이 확실히 그 약간 시민혁명 이런 국가여가지고 이게 사람 조지는 거, 기업 조지는 거 이거 치밀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법을 갖다가 국회에서 유럽에서 많이 따오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황이 다른데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작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미국의 CSIS라는 데서 야 니네가 유럽하고 왜 규제를 같이 똑같이 해? 니네가 유럽하고 손잡고 미국 빅테크 규제하는 거 이거 동맹국으로서 할 짓이야?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겉으로는 이제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현재 유럽 빅테크 규제하고 우리 빅테크 규제는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우리는 아직 사실 법안이 본격적으로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아니에요. 규제 수위를 논하기는 어려운데요. 논의하는 수준으로 봐서는 비슷한 지금 수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DSA, DMA나 GDPR 같은 그런 규정들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그 유럽 수준으로 거의 간 것 같고요. 플랫폼 규제도 역시 DSA를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장 상황이 다른데 같은 규율을 가져오는 것 자체도 모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국가 플랫폼 정책이 결여된 상태에서 규제가 먼저 추진되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폐쇄적으로 그 외적을 몰아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네카쿠베라 같은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 거의 유일하게 토종 기업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나라에서 자국 플랫폼을 키우거나 아니면 미국과 같이 협력 내지 동반 성장을 해서 가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도 가능한 것인데 유럽처럼 폐쇄 정책을 취하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산업적 고려가 없었다. 그게 규제를 지금 반대하는 분들의 하나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의 어떤 핵심이 온풀법,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굴 위한 온풀법인지에 대해서 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니 하다못해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심판이 편파적으로 이쪽 편만 공 잡으면 호루라기 빽빽 불면은 저쪽에 이득이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온풀법은 그럼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지 궁금한데, 본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법, 온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온풀법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난 거고 왜 생겨난 거고 이런 걸 좀 알아볼 텐데요. 당연히 이제 네이버, 카카오 주가에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여의도에서 왜 증권가나 그 건너편에 있는 국회에서 온풀법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님. 그 온풀법은 이제 아까 저희가 뭐 말씀 나눴던 그런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만들어진 법안이고요. 플랫폼 사업자하고 이제 입점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경영 간섭 또는 뭐 우월적인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는 근데 그 온라인 이커머스 회사들의 어떤 정관 같은 데 다 들어있지 않나요? 예, 플랫폼 약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법적 제약이 없나요, 그럼? 이제 뭐 표준 약관도 있고 기존에 이제 표준 약관을 활용해서 대부분 작성들을 했을 텐데요. 사실 이 온풀법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규제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일단은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그리고 뭐 최종 이용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쉽게 얘기를 한다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거기 입점해 있는 또 영세 자영업자들, 사업자들, 그리고 최종 이제 소비자. 이렇게 이제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그런 이제 비즈니스가 될 텐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이슈들이 이제 골목 상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뭐 수수료와 관련된 뭐 갑질 문제, 이제 이런 이슈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소보원에서도 하고 있고, 골목상권 보호한다고 뭐 두부 만드는 거 뭐 안 되게 하고 뭐 있잖아. 근데 왜 이걸 또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갑자기 네이버, 카카오 주가만 보면 끌어오르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제 다양한 논의 중에 그 중복 규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크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존의 법안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굳이 온라인 플랫폼만 따로 떼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 법안이 실제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반영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제 의문점이 있고요. 지금 뭐 온라인 플랫폼법이 시행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소비자 편익이잖아요. 당연하죠. 예, 모든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소비자 편익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규제로 인해서 상승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크고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이제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뭐 이제 불공정할 소지가 있다라던가 소상공인의 이제 협상력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 정책이나 이제 약관에 있어서 얼마나 이런 소상공인들의 권리가 보호가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에 있는 뭐 규제로도 규제가 이미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풀법을 시행하게 되면 이제 신규 사업자가 시장을 진입하는 게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고, 그 비용 역시 또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또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기업 사이드에 대해서는 이 온풀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협회장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온풀법이 처음에 발의되고 플랫폼 규제 논쟁이 시작됐을 때 언젠가요? 제 기억에 2019년, 20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빨랐네 생각보다. 그 당시 이제 세미나도 많이 하고 많은 전문가들 얘기도 들었는데 그분들 공통적으로 이제 법적인
것들 포함해서 하신 말씀이 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국내에는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이 있고 거기에 불공정 행위에 관한 아주 상세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소상공인과의 갈등, 가불관계는 이미 그것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 법을 왜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왜 이걸 할까라고 그 이유를 찾다가 이제 아까 소방서 예도 든 거고요.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누구는 이렇게 해라, 누구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모든 시장 행위자의 행동 기준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분야는 엄청나게 창의적이고 변화 속도가 빠른 시장인데 하나의 그 규율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일단 지켜보던가 아니면 자율규제 요즘 얘기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스스로 한번 해결해 봐라 라는 게 저희는 좋다고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 드라마 야인시대 보면은 거기 이제 김두한하고 하야시 패거리하고 싸우잖아. 근데 오히려 그 같은 조선 사람 그 순사가 우리 편을 안 들어주고 말이야. 일본 편 들어준단 말이야. 그럼 뭐 소상공인들이 행복하냐고 과연. 아니 우리가 우리 편 들어줘도 싸우느라고 힘든데 말이죠. 이상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사견이었습니다.